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지킴이 변화몽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뇌졸중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미니 뇌졸중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미니 뇌졸중이란 뇌졸중이 아주 잠깐 왔다 가는 것인데요. 뇌경색이란 뇌혈관이 막힌 후 뇌신경 세포가 죽어가는 질병이지만 미니 뇌졸중은 뇌혈관이 막혀 뇌신경 세포가 죽기 직전에 막혔던 혈관이 자연적으로 뚫려 신경세포가 손상되지 않고 기능이 회복되는 것을 말합니다. 미니 뇌졸중 증상은 뇌졸중과 거의 비슷합니다. 한쪽 팔다리가 힘이 빠지거나 극심한 두통이 생기고 안면마비가 올 수 있고 언어 사용이 우둔해지고 시력이 갑자기 나빠지거나 시야가 겹쳐 보이기도 합니다. 때에 따라서는 의식을 잃고 쓰러지기도 합니다. 미니 뇌졸중은 뇌동맥보다 더 미세한 혈관이 막히는 것으로 미세 뇌경색이라 합니다. 큰 뇌혈관이 아니라 아주 작은 혈관이 막히는 것이므로 뇌졸중보다 증세가 가벼운 것입니다. 미니 뇌졸중을 일과성 뇌허혈이라고도 부릅니다. 대개는 1분에서 10분 이내에 증상이 사라지거나 편측 마비나 언어 장애가 나타나는 경우는 24시간 이내 없어집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이 뇌졸중 전조 증상인 것을 눈치채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니 뇌졸중은 곧 진짜 뇌졸중이 온다는 신호탄입니다. 실제 뇌졸중 환자의 10명 중 4명은 미니 뇌졸중을 경험했으며 미니 뇌졸중 경험자의 10%에서 20%는 3개월 이내 뇌졸중이 발생하고 미니 뇌졸중 경험자의 50%는 2일 이내 진짜 뇌졸중이 발생하고 미니 뇌졸중 경험자가 무경험자보다 뇌졸중 발병 확률이 10배나 높았다고 합니다. 전통 한의학에서는 중풍을 3단계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1단계는 미니 뇌졸중과 같이 구안화사가 오거나 갑자기 극심한 두통을 겪거나 한쪽 팔이나 다리에 힘이 빠지고 식사를 하다가 밥을 흘리기도 하고 말이 어눌해지고 기운이 없어 낮이고 밤이고 잠만 자려 합니다. 그러나 조금만 지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증상이 없어지고 말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지나가 버립니다. 2단계는 중풍이 세게 와서 앞서 말씀드린 뇌졸중 증상을 경험합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으나 팔다리를 못 쓰고 말이 어눌해지고 급속한 노화와 치매가 진행됩니다. 3단계는 2단계에서 중풍을 완전히 치료하지 못해 뇌혈관이 터졌거나 뇌경색이 심해서 생명을 잃거나 후유증으로 스스로 움직일 수도 없고 식사도 못하고 대소변도 가리지 못해 남의 손을 빌려 살아가야 하는 단계입니다. 그러니 미니 뇌졸중 증세가 있거나 이전에 경험하신 분들은 반드시 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를 받아야 뇌졸중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단층 촬영은 뇌출혈을 쉽게 잡아낼 수 있고 뇌 자기 공명 영상은 작은 뇌졸중도 찾아낼 수 있는 가장 정확한 검사입니다. 요즘은 정밀 검사 받는데 비용도 많이 들지 않습니다. MRI 촬영은 예전엔 촬영 후 뇌졸중 판별 시에만 건강보험이 적용됐지만 2018년 10월부터는 미니 뇌졸중 증상이 있다는 의사의 소견만 있으면 건강보험이 가능합니다. 비용은 병원에 따라 다르지만 대략 10만원에서 15만원 정도 합니다. 여러분, 뇌졸중은 남자에게 더 위험할까요? 여자에게 더 위험할까요? 여자에게 더 위험합니다. 전문가들은 그 이유를 여성 호르몬 때문이라 말합니다. 뇌졸중으로 인해 사망하는 10명 중 6명이 여성으로 사망률이 남성보다 높았습니다. 같은 뇌졸중을 겪어도 여성들은 남성에 비해 인지 기능이 현저히 낮아지고 심한 우울증도 겪는다고 합니다. 고혈압, 심혈관 질환, 뇌졸중에 가족력이 있거나 미니 뇌졸중을 경험하신 여성분들은 반드시 술과 담배를 끊어야 합니다. 그리고 경구 피임약이나 여성 호르몬 치료도 받지 말아야 하는데요. 그 이유는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이 뇌졸중을 일으키는 주범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뇌졸중 치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뇌경색 치료입니다. 뇌경색은 뇌혈관이나 뇌로 피를 공급해주는 목에 있는 경동맥이 혈전으로 막혀 뇌세포들이 손상되는 질병입니다. 예전에는 머리를 열고 수술을 했지만 지금은 의술의 발달로 허벅지에 있는 대퇴부 동맥을 통해 2mm 정도의 가느다란 관인 카테터를 넣어 스텐트를 뇌혈관까지 보내 혈전을 제거하는 수술을 합니다. 아주 작은 혈관이 막혔을 때는 혈전 용해제를 넣어 혈전을 녹이는 치료를 하지만
큰 혈관이 막혔을 때는 스텐트를 넣어 혈전을 제거해야 합니다. 혈관 내 수술을 하려면 먼저 혈전이 혈관을 막은 정확한 위치를 알아야 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CT나 MRI만으로는 부족하여 뇌혈관 조영술을 합니다. 뇌혈관 조영술은 대퇴동맥을 통해 관을 경부의 혈관에 삽입하고 조영제를 넣어주면 문제가 생긴 혈관을 엑스레이 모니터링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풍선 카테터를 이용해 좁아진 혈관을 넓혀주고 혈관을 막고 있는 혈전을 특수 스텐트 그물망을 이용해서 밖으로 끌어냅니다. 그러면 막혔던 혈관이 열려 혈액이 다시 뇌 조직으로 흘러갈 수 있게 됩니다. 둘째는 뇌출혈 치료입니다. 뇌에 작은 동맥이 터지면 즉시 적절한 치료를 하면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큰 혈관이 파열되는 지주막하 출혈이 생기면 그 자리에서 바로 급사하거나 평생 누워 지내야 하는 심각한 장애로 남을 확률이 50%가 넘습니다. 그리고 2년에서 5년 안에 살아남은 대부분의 환자도 사망합니다. 그러므로 뇌출혈은 정말 무서운 병입니다. 예방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뇌출혈 예방을 위해 꼭 알아야 할 것이 뇌동맥류입니다. 뇌동맥류란 뇌동맥의 일부가 혈액의 압력 때문에 꽈리 모양, 즉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는 것을 말합니다. 바로 이 뇌동맥류가 어느 날 갑자기 터져 뇌출혈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가족력이 있거나 뇌졸중이 의심되는 분들은 CT나 MRI 검사로 끔찍한 뇌출혈을 일으키는 뇌동맥류를 확인할 수 있으니 꼭 병원에 가셔서 진단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뇌동맥류 치료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뇌동맥류 결찰술입니다. 머리를 열고 접근하여 직접 혈관의 꽈리를 확인하고 클립을 이용하여 동맥류를 처리하는 수술법입니다. 두개골을 열고 하는 대수술로 병변이 생긴 부위나 상황이 좋지 못해 혈관 내 수술을 하지 못할 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둘째는 코일 색전술입니다. 코일 색전술은 머리를 열지 않고 혈관 내로 접근하여 치료하는 방법입니다. 허벅지 대퇴동맥으로 유도도관을 넣어 뇌동맥 혈관까지 다가가서 스텐트를 통해 뇌동맥류 안쪽에 백금으로 도금한 코일을 가득 채워주는 방법입니다. 뇌동맥류 안에 백금이 가득 차서 혈액이 동맥 꽈리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정상적으로 흘러 뇌출혈을 예방할 수 있게 됩니다. 코일 색전술은 뇌를 열지 않고 혈관 내에서 수술을 끝내기 때문에 상처가 적고 뇌 손상도 없어 뇌를 여는 수술보다 더 널리 시행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뇌졸중 예방을 위한 좋은 습관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